반갑습니다. 우리가 2달 만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8월 달에, 7월 달에 개강을 해야 되는데 한 달이 연기돼서 8월 달에 하고 2주 공부하고 나서 광복절 때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또 연기가 되고 해서 이제 10월 우리 22일인데 딱 2달 만에 만났고요. 지금 아까 식사하면서 텔레비전 보니까는 서울 수도권에 계속 증가 현상이 나타나서 다시 2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이 수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특별히 막 여기저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요양원이나 특정 병원에서 생기니까 그것만 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 좀 잡히고 나면 좀 안정적이 되겠죠. 오늘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면요. 카메라 리허설에 관한 걸 할 겁니다. 리허설이 뭔지는 아시죠? 자, 불후의 명곡 녹화하는 장면 혹시 보셨어요? 불후의 명곡이 생방송은 아니죠. 근데 생방송을 하더라도 생방송 전에 리허설이라는 걸 해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시상식을 해. 지금 시상식 연말 12월 31일 연말에 뭐 방송 대상 시상식을 하면 리허설을 못 하죠. 리허설을 못 하니까는 뭐를 하냐면 다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사회자 진행하시는 분이 안녕하십니까 2020년 연말 대상 시상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목소리를 내보면 다 초시계로 재요. 예, 오늘 이제 사회를 맡은 아무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사회를 맡은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그 멘트에 붙어 있으니까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다 재고요. 자, 오늘 시상에 도와주실 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수상자 아무개님 나오세요 라고 하고 그 전년도 수상자가 나와서 인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저런 얘기 지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후보작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후보작을 보여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다 초시계로 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는 시간이 2시간 12분이 걸린다. 그럼 2시간 12분을 준비를 해갖고 생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즉석 인터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진행하는 사람이 이어폰을 꽂고 있어. 조정실에서 끊으라고 막 시키거든. 그러면 인터뷰는 다음에 좀 더 하기로 하고 다음 순서 한번 볼게요. 지금 제야의 종을 쳐야 되는 그거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면서 또 이제 중계방송 보내야 되고 이렇게 그게 리허설을 못하니까 사전에 그런 시간을 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무슨 뭐 쇼 프로그램 같은 걸 한다든지 하면 불후의 명곡 같은 경우에도 출연자가 있잖아요. 출연자. 그럼 출연자가 나와서 악단에 맞춰서 밴드에 맞춰서 아니면 녹음된 MR에 맞춰서 노래를 해본다 거란 말이야. 그러면 노래가 끝나고 나면 다음 출연자가 바로 못 나와요. 무대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 무대 정리. 그 무대 정리하는 기간에 장례 진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웃기기도 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그런 시간을 다 재고 나면 전체가 몇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하는 거지. 그 이제 5시간을 녹화했는데 실제로 방송 나가는 거는 1시간만 나가는 거지. 편집해서. 그리고 1부, 2부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출연자가 많을 때. 하루에 다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 오후에 한 5시에 시작하면 새벽 1, 2시에 끝난대요. 1부, 2부 다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나와서 다시 나와서 연습할 노래 부를 수는 없잖아요. 한 날 다 하는 거지. 대신에 이제 사회자 진행하는 사람이 지난주 1부에서는 이렇게 누가 우승을 했는데 오늘 이번 주 우승자는 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진행하는 사람이 옷을 바꿔 입고 나온단 말이야. 지난주 이번 주 달리 화면에 나가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신제품을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애플 그 스티브 잡스 회장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이 어느 발표하는 장소에 와서 3-4번의 이상의 리허설을 한대요. 그 이제 당일날 막 관중들이 올 거 아닙니까? 관중들이 있을 때 이제 리허설한 대로 쫙 진행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사회하는 사람이 뭐 이런 제품을 소개하면 막 효과음도 나와야 되고 불꽃쇼도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리허설을 하는 거지. 자, 축구 중계방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허설은 어떻게 될까? 축구 중계방송하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아나운서, 캐스터가 나오잖아요. 오늘 해설을 맡아주신 아무개 해설위원입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나운서 진행하는 사람을 먼저 잡아요, 카메라가. 그리고 나서 뭐를 합니까, 아나운서가. 자, 그러면 이번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들 명단 보겠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쭉 해주거든. 그럼 이제 경기가 시작되기 위해서 선수가 입장할 거 아니에요, 경기장으로. 그럼 카메라가 그거를 잡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나오는 선수들 아동들하고 손잡고 나오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심판이 공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쫙 촬영하고 나서 또 뭐를 합니까? 관중들을 찍어줘야죠. 관중들 찍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애국가도 부르고 상대편 국가 또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크로즈업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여주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선수들을 크로즈업에 나와서 옆으로 가면서 찍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다 미리 동선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리허설이야. 그건 미리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프로들이니까. 그 당일날 가서 실수를 안 하는 거지. 그런데 동영상 찍을 때 경계선이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는 생방송이든 녹화방송, 녹화는 편집하면 되지만 생방송은 중계차가 따로 있잖아요. 중계차에 여러 카메라들이 다 촬영을 하고 있거든, 지금. 촬영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그때 촬영 감독이 다 이어폰을 꼈거든요. 3번 카메라 고정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되지. 꼭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이제 2번 카메라나 4번 카메라는 이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움직여도 되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 위치로 더 가야 되고. 이제 그런 동선을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웨딩 촬영하는 거 보셨어요? 웨딩 촬영하는 거? 웨딩 결혼식. 결혼식 가면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사회자가 지금 신랑 누구 신부 누구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례를 맡아주실 주례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양력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 전에 뭐야? 화촉 밝히는 거 있지. 양가 엄마들 나와서 촛불 밝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순서잖아. 그러면 카메라로 사진 찍는 사람은 그 순서를 알아야 촬영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신랑 입장하는데 신랑 앞에 가서 사진 찍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기 주례사 선생님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도 웨딩 촬영을 나가보면 이 순서를 모르면 사진을 못 찍어요. 근데 일반 결혼식은 알겠는데 천주교 결혼식은 모르겠어. 그 예배 그 미사 순서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순서는 알지. 제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으니까 알고 불가에서 결혼식 하는 것도 순서를 모르겠어요. 전통 혼례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배워야 돼, 그 순서를. 그래야 거기 맞춰 사진 찍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천주교의 누구 결혼식이라고 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선 확인하지 못하면 큰일 나죠. 우왕좌왕하면 사진 못 찍는 거지. 영상 못 찍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설명드린다는 거지. 예.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볼 내용이 이제 이거예요. 교환을 좀 볼게요. 본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를 작동시켜가지고 촬영 영상을 점검하고 이 촬영이 되는 전반적인 스토리에 맞게끔 영상을 창출하도록 확인하는 게 카메라 리허설이에요. 리허설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 촬영 전에 미리 해보는 거. 미리 해보는 거. 예. 그러면서 조명도 맞춰봐야 되고 마이크, 음향도 맞춰봐야 되고 밴드도 맞춰봐야 되고 다 맞춰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상 문법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문법이라는 게 뭐 영어에서 뭐 동사, 뭐 명사 이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영상 문법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사진도 문법이 있어요. 세로 사진, 가로 사진, 그 다음에 뭐 크로즈업 하는 거, 또 전체를 촬영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용어들이. 이제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카메라 장비의 특성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카메라는 스마트폰인가요? 그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 아셔야 돼요. 카메라 기능을. 줌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스마트폰이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S10, 뭐 20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억 화소 촬영하는 거. 그런 렌즈가 아니면, 그런 카메라가 아니면 줌을 땡기면 안 돼요. 스마트폰의 줌은요, 디지털 방식의 줌이에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사진 같은 거를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돼? 모자이크처럼 나오거든요. 그 카메라,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는
줌을 당기면 모자이크처럼 줌이 돼요. 그래서 안 이뻐요. 일반 전문용 카메라,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일반 카메라들은 줌을 당겼을 때 아날로그 줌, 즉 광학 줌이라고 하죠. 돋보기 같이. 얘는 깔끔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 상식을 깬 게 이제 갤럭시 S10이야. 얘는 줌을 당겨도 뭐 1억 화소까지 당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크게 확대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사체. 피사체가 뭐예요? 촬영의 대상이 되는 게 피사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 그래서 뭐 휴전선의 4개 이런 거 있잖아. 휴전선. 비무장지대니까 비무장지대 4개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서 계속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을 찍는 건 아니잖아. 풍경을 찍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큐 3일 이런 거 보시. 다큐 3일. 사람들 찍잖아. 사람들. 피사체가 서로 달라. 그리고 다큐 3일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걸 찍어야 되니까 VJ들도 다 쫓아다녀야 돼. 근데 비무장지대 4개는 뭐 쫓아다닐 일이 없죠. 그렇죠. 그냥 계속 촬영한다든지 뭐 차를 타고 이동해서 거기다 카메라 놓고 또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 있는 기러기가 지나가는 장면이 있으면 그걸 또 촬영하면 되니까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중에 동물들 촬영하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동물들은 후각들이 발달해서 가까이 못 찍어요. 그냥 초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멀리서 찍어야 돼. 그리고 산에 있는 뭐 나무에 있는 걸 찍으려면 건너편 나무에서 찍든지 하려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뭐 뜨끈뜨끈한 불을 떼고 촬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 추위를 견디면서 촬영해야 돼요. 북극에 있는 다큐멘터리 찍으려고 그래서 북극에 가서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펭귄의 4개 이런 거 있잖아요. 펭귄. 북극에. 그럼 펭귄하고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찍어야 되잖아요. 펭귄이 호기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카메라 촬영하고 옆에다가 이제 배터리 팩, 가방 같은 거 놓으면 다 물고 돌아간대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키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중에 또 센 놈이 와가지고 또 사람을 공격하나 봐. 그 엄마야 무섭다고 도망가면 물건 다 잊어버리는 거지. 그런 게. 그 다음에 저기 차마고도. 중국의 티벳 이런데. 사람이 걸어가질 못하는 거야. 너무 거칠어서. 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다큐멘터리. 그런 걸 어떻게 촬영할까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 촬영된 어떻게 촬영하고 하는 그 에피소드를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만약에 내 새끼가 그거 한다 그러면 내가 때려서라도 못 가게 막을 거야. 그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자, 장르별 촬영 기법. 쇼프로 촬영하는 거 따로 있고요. 쇼프로 같은 경우는 지미집이라고 해서 머리 위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촬영도 해야 되고, 나는 자연이다. 아까 이런 거, 그런 거라든지 다큐 같은 경우에는 또 헬리캠이 올리지, 헬리캠. 드론을 띄우는 거죠, 드론. 이런 거. 그러면 혼자 촬영하는 게 아니라 스태프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태프들 간에 서로 소통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어려운 거지. 예. 그 다음에 감독이 있고, 촬영 감독이 있고, 촬영 감독이 한둘이야? 아까 차마고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차마고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뭐 북극 탐험을 나간다 그러면 촬영팀이 여러 팀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 팀의 대장이 촬영 감독 아닙니까? 그걸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일반 감독, PD고, 프로듀서고. 예. 촬영 감독은 전반적인 거를 모를지라도 그 자기가 맡은 분야의 촬영은 최고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촬영을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촬영하느냐, 한밤중에 촬영하느냐, 땡빛에 촬영하느냐. 한밤중에 촬영해야 되는데 빛이 없으면 촬영 안 해? 조명이 필요한 거죠. 그 조명이 전기를 연결해서 쓰면 괜찮은데 전기가 없으면 배터리를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조명이요 얼마나 강하냐면 조명기구 위에다가 냄비 물을 넣어놓고 라면도 끓여 먹어요.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 전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발전기를 돌려야죠. 발전기 기름을 넣어서. 그러면 달달달달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까지 다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발전기는 저 멀리 두고 전기로 선을 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기줄이 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싸들고 다녀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전기줄이 짧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전기줄이 일반 가정용 전기줄이 아니거든.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무겁지. 그 뭐 100m, 200m씩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전력 소모가 딸리거든. 또 전기줄이 길어지면 이제 그런 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기 기사가 따로 가야지 거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고, 요런 거 있잖아요. 스토리 전개에 맞는 피사체 동선을 확인한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재밌는 게 그거야. 여러분들 걸그룹 노래하는 거 보셨죠? 방탄소년단 얘기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잖아. 그럼 여러 명이 나와서 딱 제자리에 서갖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막 춤을 추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멤버가 나와서 막 춤을 추고 왼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 감독이 쫓아가면서 촬영하고 가야 되는데 얘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동선을 확인 못하면 어떻게 돼요? 촬영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걸그룹들 보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이나 하여튼 아이돌들이 춤을 출 때는 갑자기 왼쪽부터 순서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왼쪽 오른쪽 막 뒤바뀌어서 나오는데 얘가 춤추다가 뺑 돌드기는 하는 애도 있고 춤추다가 뒤로 나가는 애도 있고 동선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카메라 감독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리허설을 하는 게 그거란 말이야. 리허설 하는 게. 불후의 명곡에서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야. 처음에 가수가 등장해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무용수가 등장해. 그러면 무용수도 보여줘야 되잖아. 무용수를 안 보여주고 가수만 보여주면 무용수는 왜 데리고 나왔냐고. 그러면 그 무용수의 동선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카메라를 촬영해 줄 거 아니에요. 드라마도 그렇잖아. 드라마도. 저번에 보니까 그 뭐야? 김사부 퉁가 그 마지막 장면 촬영하는 거 나오더라고. 김원희 씨 나오는 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기 나왔던 배우 한 사람이 김사부 하면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고 무슨 서류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순서가 늦은 거야. 빨리 가려야 되는데 컷 그러더라고. 다시 또 하고 그 하나의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NG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드라마니까 재밌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지. 근데 야외에서 촬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밤중을 찍어야 되는데 계속 NG가 나면 어떻게 돼? 동틀 거 아니야. 그럼 그날 촬영 못 하잖아요. 다음날 밤중에 또 찍어야지.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조명. 이제 조명 얘기가 나오면 또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으로 빛을 만든 게 조명 아닙니까? 채광이 아니라, 일반 햇빛이 아니라, 인공으로 만든 게 조명인데, 이 조명도 색깔이 있죠? 색깔을 어떻게 맞춰요? 앞에 셀로판지 같은 걸 붙였었어.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근데 전구 자체가 색깔이 다른 애가 있어요. 그리고 빛 자체가 색깔이 다른 애가 있어. 빛 자체가. 그게 색 온도예요. 색 온도. 이건 어려운 거예요. 색 온도. 예전에 셀로판지 붙여가지고 노란색, 빨간색 하는 거는 형광등이나 백열등에다 붙이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디지털로 가면서 색 온도라는 게 나와요. 주광 뭐 이런 것도 다르고 다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조명을 어떻게 비칠 거냐, 조명을 몇 개를 쓸 거냐. 여러분 증명사진 찍어 보셨죠? 조명 몇 개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조명이 몇 개 있죠? 제가 그림판으로 그려볼게요. 그림판 없다. 자, 우리가 이제 요렇게 벽에다가 여기 이제 의자를 요렇게 놓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죠. 그렇죠? 이 조명을 이제 여기서 사진사가 카메라로, 자, 고개 좀 숙여 보시고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어쩌고저쩌고 사진 찍을게요. 움직이지 마시고, 착각! 그러죠? 그럼 여기서 불이 번쩍거렸잖아. 그게 조명이 몇 개냐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비치는 조명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서
이 벽을 비치는 조명이 또 하나 있어요. 안 그러면 벽이 검게 보이면 안 되거든. 하얗게 보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면은 이 판 위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명이 여기도 하나 비치고, 이렇게 비치고, 정면에서 비치는 거. 이 정면에서 비치는 게 요 조명이야. 그리고 이 배경을 비추는 조명이 있어요. 최소 4개가 들어가야 돼요. 증명사진 찍을 때. 근데 모르시는 이유는 관심이 없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사진 찍는 게 업으로 있었으니까 한동안 이거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르신들 장수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조명을 준비해 가야죠. 아니면 거기 조명이 있냐 그랬더니 이때 몇 개나 있냐 이렇게 하나밖에 없대. 그 3개 더 있어야 된다. 뭐 3개씩이나 더 있냐고, 하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 상황을 딱 설명하면 어렵네요. 증명사진 그냥 확 찍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이 조명하고 위에 형광등이 있잖아요. 형광등 꺼야 돼. 촬영할 때는. 이 조명으로만 비춰야 되거든. 형광등도 비치고 조명도 비치면 사진이 배려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는 형광등을 다 끄고 조명으로만 착 찍고 다시 불 켜주지. 이런 거라든지. 또 마이크도 있어요. 마이크. 아까 수업 전에 우리 앞에 계신 분 마이크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불후의 명곡에 나오는 그 마이크는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 마이크를 만약에 혼자서 쓰면 500만 원인데 합창단 동원하면 어떻게 돼요? 20명 나오면 1억이잖아. 마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합창단들도 하나씩 다 들면 손에 쥐고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죠? 방송국에서 그런 거를 다 준비해 놔야 되겠지. 그러니까 합창단 데리고 올 거냐? 아니면 이제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노래를 부르고 나면 그 썼던 마이크를 다시 주긴 주겠지만 그런 마이크는 건전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건전지를 중간에 노래하다가 건전지가 딱 끊어지면 노래 땡 치는 거잖아. 그래서 몇 곡 부르고 나면 건전지가 남아있어서 새 거로 교체해줘요. 그 건전지는 리모컨에다 꽂으면 몇 년을 써도 되지. 그렇지. 몇 번 안 쓴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전지만을 사실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자니 아까우니까 그런 걸 잘 수거하던 방송하던 사람이 있어요. 짠돌이가 하나 있었어. 조영구 씨도 그런 거 잘했고요. 조영구 씨. 그 다음에 김생민 씨인가 그분도 잘했고. 그래서 그런 거 아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다 그러더라고. 미담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지. 아깝잖아요. 근데 방송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노래 한 곡 부르고 교체하긴 뭐 하니까는 방송에 들어가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교체해줘야 되고. 용량이 큰 거 쓰면 되지 않아요? 용량이 큰 거를 쓰면 되지 않아요? 용량이 크면 건전지가 크잖아요. 그 마이크 무거워서 노래를 어떻게 불러. 그리고 그런 특수한 건전지는 사기도 어려우니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건전지 있죠. A3나 A2나 이런 거 건전지. 제가 쓰는 이 마이크도 A2 건전지 들어가거든요. 이건 하나. 제가 따로 쓰는 건 집에 있는 거 2개. 그 다음에 9V짜리 건전지 있는 것도 있고, 옛날 어르신들이 시골에 보면 라디오 같은 거, 트렌타 라디오 뒤에 크게 붙잡아낸 거 있어. 그런 걸 마이크에다 달면 무거우니까 못 들지. 예, 그냥 소형 건전지를 써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 자, 콘티라는 말 들어보세요. 콘티? 콘티뉴이티의 준말이라는데 대본은 아시잖아요. 대본. 시나리오 대본을 그림화 시켜놓은 거야. 그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나리오는 글로 써놨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음료수 광고를 하는 CF다 그러면 CF를 대본을 쓸 게 뭐가 있어? 맑은 하늘을 파란 가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갈증이 난다. 이때 사이다를 마시면서 시원해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대본에다 써놓기보다는 그림으로 그리면 되잖아. 좋다 이렇게. 그러면 그 CF 모델이 알아서 막 이런 거 저런 흉내를 낼 거 아닙니까? 리허설을 해본단 말이야. 그래 그거 좋겠다. 그래 그렇게 한번 표현해줘.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딱 보고 나서 그래 그러려면 앵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해놓고 조명 맞춰놓고 스탠바이 해서 착 찍었는데 NG 좀 더 웃어보세요. 좀 더 시원하게 해보세요. 근데 사이다를 계속 먹으면서 NG 나면 어떻게 될까요?
틀은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다를 마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이다 마시는 장면은 안 넣어. 사이다 옆에 막 탄산가스 올라오는 그림이 하나 영상이 들어있고 그냥 착 마시고 내리는 장면만 보여주지 덜컥덜컥 마시는데 엔진 계속 나면 어떻게 돼요? 트름 나서 영상 촬영 못 하잖아요. 사실감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마시긴 마셔야 되는데 계속 마시면 죽을 것 같고 라면 광고는데 엔진 하면 어떻게 돼요? 김준현 씨처럼 잘 먹는 사람이 모델을 하면 계속 먹어도 엔진 하든 먹겠지만 호리호리한 여배우가 엔진하면 먹던 거 그래서 뱉어놓고 다시 또 하고 쉽지 않거든. 입에다 우물우물하고 컷 그러면 다시 뱉고 다시 와서 또 촬영하고 힘든 게 음식 먹는 CF라 그러잖아요. 자 이런 용어. 씬은 뭐야? 씬 장면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이는 씬. 예를 들어서 밥 먹는 씬 그러면 밥상에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뭐 밥 먹고 대화하는 장면. 그러다가 이제 뭐 밥을 다 먹었으면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이제 컷해서 장면 바뀌고 이런 거. 이런 용어들을 이런 게 영상 문법이에요. 용어들이. 자, 동선학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동선학이라는 거. 실제 전경을 광학적 또는 전기적으로 닮을 걸로 재현하는 것. 이게 어렵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지금 있는 피사체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론적인 말이니까 그런 거고. 영상 매체는 뭐야? HD TV 들어보셨어요? UHD TV 들어보셨어요? HD는 뭐고, 풀 HD는 뭐고, UHD는 뭐고, 8K는 뭐고. 자, 보세요. 이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용어들이 어려운 게 문법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SD 영상 화질에는 SD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DVD급 DVD 이게 720. 그 다음에 HD High Definition 얘는 얼마다? 해상도가 1280. 여기다가 이제 Full HD가 나왔어요. Full HD. 그래서 이거를 Full HD 이렇게 FHD라고 써요. 얘는 얼마다? 해상도가 1920.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 HD라고 해서 얘는 이제 UHD라고 하는 거죠. UHD는 얼마냐면은 2배 3840. 그 다음에 4K라는 거 4K는 4196. 8K도 있어요. 8K 8292. 8290이야? 8390이야. 8390이죠? 그러니까 4K니까 여기 K는 1000이에요. 1000. 이진법 1000이라서 약간 다른 건데 KBS 지금 삼성에서 LG에서 8K 텔레비전 광고예요. 8000 해상도라고. 가로가 8000이라고. 우리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뭐 잘못 썼나? 우리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있죠? 텔레비전 화면. 얘는 풀 HD 화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얼마에 넣고 쓰냐면 1366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얘를 1920으로 보여드리면 글자가 너무 작아. 여러분 보시는 글자가 작아. 이 글자가 작게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안 하고 1360 글자를 크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글자 크게 보이지. 선명하진 않잖아요, 대신에. 그러니까 선명하려니까 숫자가 높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요즘 보급되어 있는 이제 스마트 TV라고 하는 거, 이제 UHD TV는 대부분 스마트 TV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384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예전에 쓰던 디지털 TV보다 가로가 2배 더 많은 거야. 세로 2배 더 많고. 근데 8K는 그거에 또 2배 이상이 더 많은 거지, 가로 세로가. 그럼 가격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 나 이번에 복권 당첨했으니까 텔레비전 하나 사자. 그래, 기분 좋다.
뭐로 8K로 여기 8K 있네. 8K UHD 이런 거 뭐 8K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8K 4,500만 원밖에 안 하네. 텔레비전이 45만 원인 줄 알았더니 4,500만 원. 비싸죠?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봐야 텔레비전 볼만하다고 하지. 이런 거로 밥 먹는 장면 보여주면 어떻게 돼? 진짜 배고파질 것 같아. 얘는 더 비싸. 더 비싸, 더 비싸. 98인치래. 우리가 쉽게 말하면 98인치야. 우리 집에도 못 놔. 둘 데가 없어, 이건. 그냥 저기 벽에다 가려야 돼. 벽에다 칸막이로 써야 돼. 대각선이 247cm야. 2m 47. 그냥 여기다가 매트리스 하나 올려놓고 자면 될 것 같아. 침대로. 5,800만 원짜리, 7,100만 원짜리, 예, 벽걸이는 또 7,100만 원이래. 빔을 쓰는 거는 어떤 이야기? 응? 빔이요. 빔 프로젝트는 어떤 거? 빔 프로젝트요? 네.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 저런 거는 집에서 가정에 쓰 싸요. 우리 작은 애가 저거 하나 사가지고 자기 방에다 갖다 놨어. 숙소에. 이렇게 스마트폰 연결해서 천장에다 이렇게 쏘면 그거 보면서 이렇게 5만 원 주고 사서 제가 사서 보냈어요. 5만 원. 되게 싸네요. 저렴한 거 그냥. 예, 그냥 화면이 크게 보이는 정도. 선명한 건 아니고. 빔 프로젝트는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빔 프로젝트는 한 300만 원 해요. 저게 초기에 나올 땐 1,500만 원 했었어요. 1,500만 원. 그러니까 저런 것도 다 가격을 알아봐야 아는 거야. 그렇죠. 그냥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쳐다봐.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러면 집사람이 옆에서 보다 그러죠. 왜? 저거 하나 사게? 아니 그냥 보는 거야. 살 것도 아니면서 뭐 알아봐? 근데 알아야 또 설명을 하니까. 자, 이게 영상 화질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UHD로 영상을 보내줘요. 우리나라 지금 공영방송이나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 맛있는 녀석들 4명의 먹보들 나오잖아요. 거기 UHD라고 딱 써있거든. 그럼 그 UHD를 UHD TV로 수신을 해야 화질이 선명하지. 풀 HD 화질로 수신을 하면 어떻게 돼? 화질이 떨어지죠. 그렇죠? 이거로 보면 떨어진단 말이야. 제가 글자를 크게 보여드리려고 이걸 쓰는 거지 화질을 좋게 보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자니까 여러분 보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영상을 촬영하실 때는 고화질로 촬영을 해야 돼. 무조건. 과거에 카메라들은 방송국 카메라들은 그냥 글자가 화면이 보이는 용도로 썼는데 가면 갈수록 화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카메라도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뉴스 시간에 밑에 둥그렇게 밖에 달려서 끌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카메라 있잖아요. 뉴스 시간에 쓰는 거 2억. 카메라 한 대가 2억. 그 다음에 그 물속에서 쇼 같은 거 하면 이제 물속에 막 빠진 사람도 촬영도 해야 되잖아요. 수중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아닌데 수중 카메라는 저 물속 깊이 들어가서 촬영하는 거. 그건 1억 5천. 수중 카메라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쇼프로 같은 데서 이렇게 물속 장면을 촬영하려면 카메라에다가 케이스를 씌우는 거예요. 방석 케이스를. 근데 그런 것도 좀 비싸죠. 그 다음에 그 카메라 출동하면 막 어깨다 올려매고 뛰잖아요. 어깨다 올려매는 카메라 ENG라고 하는 거 8천만 원. 그거 다 비싸요. 방송국 장비들은 다 비싸요. 그런 걸 여러분 가정에서 쓰기에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면 되지. 스마트폰은 보통 1920은 다 나오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고화질로 나와 있는 신형 스마트폰은 UHD 촬영이 되잖아요. 그럼 UHD로 촬영하는 거야. UHD로 촬영한 거는 사람이 더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촬영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교양 프로그램 여러분들 그 시사 뉴스 같은 거 보여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보면 출연자가 사회자 한 사람, 출연자 한 사람 2명이면 두 사람이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보죠. 그럴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촬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냐면
의자가 이렇게 놓여갖고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를 바라보듯이 하는 거죠, 여기를.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마주봐가지고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마주보고 촬영하기는 힘들어요. 이건 데이트할 때나 쳐다보는 거지. 촬영하려면 카메라를 어느 시선에다 맞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카메라가 한 대 이 사람을 이렇게 받쳐주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카메라가 받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장면은 이 앞에 있는 카메라 이렇게 비춰주면 되고 그래서 카메라 세 대면 되고 위에서 촬영할 필요는 없죠. 위에선 촬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박 2일 같으면 어때? 1박 2일 보면 출연자가 몇 명이에요? 6명? 그러면 VJ가 6명. 뛰어다니는 VJ가 6명이 있어야 또 쫓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이면 카메라 감독들이 6명이 또 있어요. 한 사람을 다 따로 찍는 거거든. 그게 전체를 찍는 카메라 감독이 따로 있고 그 전체 찍는 사람이 제일 높아. 그럼 음향 감독이 있지, 음향 감독. 예를 들어서 그 헤드폰을 끼고 막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음향 감독이 NG 그런단 말이야.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옆에서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지. 근데 출연자들은 그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릴 줄 몰라도 그걸 편집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면 우리 시청자들이 들을 때 개소리? 표현이 그렇다. 개 짖는 소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 배우 소리가 거슬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 다 잡는단 말이야. 오디오 감독이 있고 낮에도 조명 감독이 있잖아요. 헬리캠 감독 따로 있잖아요. 위에서 또 촬영하잖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요. 그러니까 맛있는 녀석들은 출연자가 4명이지만 스태프들이 한 50명 돼. 그러니까는 어느 식당 가서 섭외를 하잖아. 우리 여기 촬영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하세요. 그러면 4명만 들어올 줄 알았는데 50명이 다 떼거지로 들어와가지고 뭐 여기다 파이프 세워야지, 고정 카메라 세워야지, 또 뭐 해야지, 또 앞에 쭈그러 앉아갖고 작가가 스케치북에다 글 써가지고 또 보여줘야지. 전쟁 아닌 전쟁이야. 그럼 이제 장비들이 이제 밖에 서 있으니까 또 교통 정리해주는 사람 하나 있어야지.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라마나 이런 쇼프로를 보실 때는 자체 내용을 보시고 재밌어하고 좋아하셨겠지만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어떻게 촬영이 됐을까? 그리고 간혹 그 스태프들 모습을 보여줄 때가 간혹 있어요. 그때를 잘 보시라고. 그러면 무슨 놈의 카메라가 저렇게 많냐 이거야. 그러니까 다 하는 사람 찍어주는 카메라가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의 한 대 카메라로 쭉 지나가면서 촬영하는 사람도 있고 고정해서 그 사람만 전담해서 쓰는 카메라가 있고 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테이프 교체할게요. 배터리 교체할게요. 그러면 쫙 해서 시그널을 맞춰야 되잖아. 안 맞추면 그 일일이 똑같이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요 사람 장면 이번엔 저 사람 장면을 넣어줘야 되잖아. 전체를 따로따로 보면서 같이 보면서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찍은 거 화면 하나니까 하나만 편집하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능 프로, 교양 프로는 좀 수월해요. 근데 이제 뭐 100분 토론 같은 거 하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 갖다 주잖아요. 그럼 마이크 갖다 주는 사람이 이제 FD가 갔었다 주면 카메라가 그 사람을 또 따라가잖아. 마이크 질문하는 사람을. 그럼 질문도 해야 되고 질문이 끝나면 이제 출연하는 사람들이 답변하는 거는 고정된 카메라가 있을 테니까 방송실에서 딱 보고 나서 화면을 전환시켜야 녹화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생방송으로 나가야 되겠죠. 스포츠는 어때요? 배구 경기하는 거, 농구 경기하는 거,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선수들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밖에서 촬영하잖아. 그리고 와이어로 하늘에 매달아 놨잖아요. 운동장 위에다 대각선으로 매달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수영 올림픽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물속에 카메라가 있잖아. 수동 카메라. 그 다음에 쇼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트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니까 카메라맨이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일을 깔아가지고 와이어로 쫙 당기면서 찍잖아. 그러면 비행기 날아가는 걸 어떻게 찍을 거야?
내가 새처럼 헐헐 날아가면서 찍을 수도 없으니까 옆 비행기에서 찍어야지. 옆 비행기에서 옆 비행기를 날아가는 거를 같이 가면서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조종하는 사람 보고 야 네가 찍어줘 그래? 아니잖아. 뒷좌석에 앉혀야지 카메라면을. 근데 그 사람은 아무나 앉히면 안 되잖아. 비행기 잘못해서 그 사람 다칠 수도 있잖아. 비행기 원체 빠르고 기압이 바뀌고 하니까 압력이.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훈련을 시켜서 보내야지. 그냥 스포츠 같은 경우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스포츠 카메라 감독하시는 분이 예능 감독 못 하잖아. 안 맞지. 내용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고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붐은 뭐예요? 저 붐이에요. 이런 사람 그 붐도 있고. 그 미스터트롯에 붐이 나와서 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그 고정 멤버들 데리고 같이 쇼 하잖아요. 그렇죠? 붐 너무 잘하더라고. 달리, 펜, 틸트, 이건 뭐예요? 줌은 뭐예요? 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게 줌이죠? 예, 줌이죠. 펜은 뭐예요? 카메라 이렇게 몸통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찍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카메라를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 몸통만 이렇게 렌즈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틸트는 뭡니까? 위아래로 꺾는 거. 내가 찍을 때 이렇게 위를 보면서 찍을 수 있고 아래를 보면서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고개 깠다 하는 거. 틸트. 붐은 높낮이를 맞춰주는 거. 그래서 마이크 같은 거를 긴 장대 같은 데 달아가지고 배우 목소리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목소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배우들한테 보다 마이크를 착용할 수 없으니까 그게 붐 마이크라고 하지. 예. 달리는 바퀴를 달리는 것 같아. 바퀴. 삼각대 밑에다 바퀴를 달아서 끌고 다니는 게 달리. 예. 트랙은 아까 움직이는 거. 밑에 레일을 깔아가지고, 왜냐면 달리 바퀴가 달려있는 거를 끌고 가다가 촬영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조그만 모래 조각 같은 게 하나 있어도 바퀴에 튀어요. 튀거든? 그래서 기차 레일 같은 걸 밑에 깔아요. 기차 레일을 깔면서 글로 지나가는 거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촬영하면 튀는 거를 이제 한번 쓸고 가겠지만서도 그런 거 있죠. 남녀 배우가 이렇게 서로 포옹하는 장면을 보는데 카메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동그랗게 레일을 깔아서 배우는 가만히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도는 거. 130도 돌면 그 피사체를 계속 찍으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아크. 예. 예전에 원 그릴 때 어떻게 해서 원 그릴 때. 한 사람은 저쪽에 딱 고정세 있고 양팔 잡아가지고 작대기로 돌면서 뺑 돌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크야.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또 드라마 촬영하는 거 다르고 교양 프로그램 촬영하는 거 다르고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그러면 종일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VJ들이 죽어. 그 김종국 담당하는 VJ가 죽을 거야 더. 김종국은 1박 2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 원체 활력이 좋으니까 종일 뛰어다니거든. 그러니까 VJ가 죽어나. 뉴스는 어떻게 해, 뉴스는 고정돼 있으니까 좋지. 그러니까 뉴스 카메라 감독이 레벨이 높지. 아무나 안 시키지. 레벨이 높은 사람이 하는 거지. 편한 보직이니까. 또 뉴스 카메라는요, 프롬프트라는 것도 달려있어요. 카메라 렌즈 밑에 화면이 하나 달려있어. 그럼 그걸 보고 있거든. 앵커들이. 이런 거. 야외 촬영할 때는 또 다르고. 예전에 그 뭐더라? 이창명 씨가 하던 그 프로 있었죠? 그 일반 연예인들하고 그 일반 시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시합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영상을 어느 유튜브가 갖고 있는 거를 보고 제가 그걸 또 다운로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보는데 그때 영상은 지금 영상에 비해서 화질은 많이 떨어지는데 거의 수준은 비슷해요.
그 어떤 촬영하는 기법이나 이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와이드로 넓게 나오고 화질이 좋게 나오니까 더 보기 좋은 거고, 유심히 쳐다보면 안 하던 기능들이 새로 생기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그게 첫째, 드론 촬영. 드론은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벽 위에서 막 있는 장면을, 절벽이 끝에 있는 장면을 절벽 밖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저걸 어떻게 촬영할까 혼자 고민하다가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촬영하면 어떨까. 근데 헬리콥터는 그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거기 절벽 위에 있는 사람들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건 아니고 어떻게 촬영할까? 연 같은 데 매달려서, 풍선 같은 게 매달려서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헬리캠으로 찍은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그때는 그 기술이 방송용이나 이런 거 아니면 못했었지. 그러다가 요즘은 드론이 뭐 35,000원짜리 드론도 있잖아요. 그런 걸 올려서 찍겠지. 근데 이제 그 화질이 좋아야 되니까 좀 성능이 좋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촬영도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것들. 과거에는 없던 기능들이 요즘 영상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뉴스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뉴스에는 헬리캠을 띄울 일이 없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야외 촬영 같은 거 할 때, 또 다큐멘터리 같으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예. 그리고 헬리캠을 띄우는 이유가 위치를 못 찾아 산에 고립됐을 때 헬리캠을 높이 띄워가지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를 보고 있어. 그래서 야, 좀만 올라가면 더 길이 있다. 야, 글로 가자. 이렇게 해갖고 또 옮겨가더라고. 그런 식으로. 워킹. 카메라 워킹. 카메라도 움직여야죠. 여러분, 카메라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이. 덜컹 되겠죠. 그렇죠. 그럼 덜컹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퀴를 달아서 굴러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림픽 결승전, 100m 결승전 보신 적이 있을 거야. 우사인 볼트가 쫙 나와서 이제 쫙 하늘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운동화, 신었던 스파이크를 목에 걸고,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 막 하고 뛰어가라. 근데 그 사람은 천천히 뛰어가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은 못 따라가. 근데 거기 카메라 감독이 뭔가를 앞에다 카메라를 달고 막 뛰어가는 장면이 보일 거예요. 혹시 보셨나 몰라. 카메라가 앞에 있어, 앞에. 근데 그거를 촬영하는데 흔들림이 없어. 그게 짐볼이에요, 짐볼. 짐볼이라는 거. 근데 방송용 카메라를 짊어지려고 하려니까 그 짐볼만 한 30몇 킬로 나가. 그럼 이제 짐볼에 연결된 줄이 있잖아. 카메라 연결된 줄을 스텝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줄을 당겨줘야지. 카메라 촬영하는 사람이 그 줄까지 당길 수는 없잖아요. 방송 유선 케이블하고 전력 케이블하고 이런 거, 영상 케이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해줘야지. 그러니까 MBC, SBS, KBS가 따로따로 중계하지 않잖아요. 올림픽은. 방송이 한꺼번에 하잖아. 한 방송국에서. 너는 축구장 해라, 너는 야구장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에서 맡아서 해야지. 그 많은 카메라들이 다 튀어나오면 그 케이블들이 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한꺼번에 하는 거지. 합동 방송단 해가지고. 고정슛, 풀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니샷, 바스트샷, 크로즈업, 이런 용어들이 나온단 말이야. 트라이포드, 삼각대도 놓고 움직여야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FS가 뭐고, FF가 뭐고, KS가 뭐고, WS가 뭐고, 이런 말들이 영상 문법 용어들이에요. 클로즈업 들어보셨죠? 클로즈업. 그 다음에 풀샷, 뭐 니샷, 바스샷, 가슴 쪽으로 이렇게 잡는 거, 풀샷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찍는 거, 클로즈업은 얼굴만 크게 확대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줌은 땡겼다 놨다 해야 되니까. 그래야 줌을 하면서 풀샷에서 니샷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거, 그 다음에 바스샷, 그 다음에 클로즈업까지 따라가야 되니까 줌이 왔다 갔다 해야지. 이런 것들,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모르셔도 말씀 나누면 다 알아들어. 그 용어가 어려운 거지. 풀샷은 머리에서 발까지 다 나오게 하는 게 풀샷이고, 니샷 같은 경우에는 무릎 위로,
바스샷 그러면 이제 가슴 위로, 클로즈업 그러면 이제 얼굴만 위주로. 한번 들으면 대충 알아듣지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진 영상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그런 자뻑한다 그러나? 나쁘게 표현하면 또 곤조가 있다 그러죠. 곤조. 자기 승질머리가 있어가지고 옆에 와서 감독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안 알려줘요. 이게 도제식 수업이라고 하죠. 도제식. 몸으로 때우는 거. 예전에 도자기 빚을 때 도자기 빚는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흙 퍼와라 뭐 이거부터 가르치고 흙 반죽해라 이거. 그 성룡이가 명절 때만 되면 드라마에 나오잖아. 그 영화로 나오잖아요. 그 치권 이런 거 보면 종일 물 기르는 것만 3년 하고 물 기르면서 어깨 힘이 팔 힘이 좋아지는 거고 뭐 이런 거 3년간 반만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게 도제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이거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지금 국가교육기관에서 만든 표준 기관으로 표준 수업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양이 많은데 이걸 제가 정리해서 여기다 놓은 거야. 원래는 이거의 9배 분량이에요. 9배 분량인데 글자를 좀 작게 줄여서 양을 좀 줄여서 한 것 뿐이고요. 예. 이것도 어렵지 사실은. 근데 이제 펜, 틸트 이런 거 달리 여기 바퀴 달아 놓은 거. 그래서 밑에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서 삼각대 다리에다가 달리를 다 꽂아가지고 잠그는 거예요. 저도 이거 샀어요 최근에. 근데 이거 뭐냐 바퀴 뭐 많이 보던 바퀴인데 비싸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비싸. 실제로 한 4, 5만 원이면 사니까 비싼 거는 몇백만 원짜리 있는데 그거 살 필요 없잖아요. 방에서 이렇게 삼각대 넣어놓고 삼각대 잡아당기면 장판 상할 수 있으니까 밖에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요즘 주변이 거칠거칠하더라고. 싸구려라서 손 다칠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이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 카메라 삼각대체 밀고 당기면 되잖아. 줌이 카메라 렌즈로 줌을 당기는 게 아니라 몸줌이라고 하죠. 몸줌. 내가 카메라를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내 몸으로. 스마트폰은 그렇게 찍어야 돼요. 줌을 당기면 안 되니까 몸줌. 그래서 달리 인, 달리 아웃 이렇게.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을 촬영하려면 이런 거로 하기 불편하죠. 보행기 있잖아. 보행기 안 쓰는 거. 보행기 위에다가 이 셀카본 같은 거 이렇게 고정시켜 가지고 보행기체 이렇게 밀고 당기면 달리가 되는 거예요. 많이들 해요. 실제로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제 야외에선 촬영하기가 불편해요. 왜 덜컹거리니까. 근데 이제 실내 건물 같으면 모래 시멘바닥 같은 거라든지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빗자루를 한번 청소하고 나서 보행기 갖다 놓고 그렇게 갖고 촬영을 많이 해요. 가면서 오면서. 그러면 이제 배우들이 막 웃느라고 야 저게 뭐야 보행기로 찍잖아 이렇게. 그 요령 있는 사람은 많이 봤을 테니까 이제 안 웃는데 초보자들은 그 환경이 웃기니까 막 깔깔대고 해서 엔디도 나죠. 그럼 한마디 해. 야, 니들 찍는데 내가 비싼 거 가져와야 돼? 왜냐면 방송국에서는 이 삼각대 있잖아요. 이게 한 200만 원이에요. 삼각대만. 방송국용이 무거운 거를 올려놔야 되니까 삼각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보행기는 고장난 거 갖다 놔도 앉는 데가 고장나도 바퀴만 멀쩡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2, 3만 원 보행기 고장난 거 살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심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내가 비싼 거를 니들 뭐하러 찍냐고. 괜히 웃었다가 이제 얼굴 뻘개지는 거지.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예. 트랙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카메라 하는데 그 트랙이 이런 달리하고 좀 달리 더 좋죠. 아크는 이제 레일을 깔아가지고 레일 깔아서 레일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할 수 있고 직진 방향이라든지.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태극기 휘날리면서 뭐 쫙 앞으로 뛰어가는 장면 같은 거 하면 앞에다 레일을 쫙 깔아놔요. 2개를. 그 레일을 타고 가면서 막 태극기 흔들리는 사람들 보면서 촬영하는 거지.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사람들이 뛰어오는 장면들이 있고 사람 서 있는데 카메라 막 가면서 찍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런 레일을 깔아가지고 촬영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보셔야 돼. 그러니까 언제서부턴가 저는 화면 보는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아 드라마가 재밌다, 내용이 재밌다 이것도 좋지만 어떻게 촬영했을까? 아까 제가 수업 전에 잠깐 저거 보여드렸잖아요. 중간에 그 참하고도 촬영하는 장면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촬영하는지 한번 보시고 나면 눈물겨워요. 이 사람들이 시내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활할 때는 양복 쫙 입고 멋있었잖아요. 거기 가서는 거지도 그런 거지 없어. 세수를 언제 해? 밥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직업정신이 투철하니까 막 저기 산사태 나는 거 있으면 자다 말고 일어나서 찍어야 돼. 먹다 말고도 막 가서 찍어야 되고. 그런 모습 보면 진짜 존경스럽죠. 자 보세요. 이거 이게 스튜디오예요. 그 김사부라고 하는 거 아시죠? 김사부. 그 김사부 촬영하는 스튜디오 가보셨어요? 그 어느 예능 코너에 나왔었잖아. 어마어마하게. 저는 야외인 줄 알았어요. 야외 어느 현장이 아니야. 그 자체가 다 스튜디오야.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 아시죠? 그게 부천에 가면 부천 판타스틱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부천 판타스틱 스튜디오. 그냥 동네입니다. 동네. 그냥 동네네요. 동네 안에다가 옛날 모습을 그 김두한이가 어릴 적에 청계천에서 청계천 다리 밑에서 노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것도 있고 옆에 그 태극기 휘날리며 보면 장동건 그 엄마가 귀가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국수를 팔아 말잖아. 거기 이제 약혼녀 여자가 있었고 이제 그 장면. 거기 국수 파는 데는 지금도 장사해요. 맛이 없다는 게 문제지. 예. 그런데 여기 있잖아. 전혀 판타지하지 않았던 스튜디오. 지금은 거기를 놀고 있으니까 촬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철거하는 분위기예요. 철거하는 분위기고 거기다 뭐 다른 거를 해야 경제활동이 되잖아. 예. 가면 입구서부터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신세계백화점, 이 전차 이런 거 다 있어요. 저도 여기서 많이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사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청계천 다리 거기에요. 김두한이가 어릴 적에 야인시대 나왔던 그 자리.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미루나무 같은 거 다 있어요. 그 풍경들 그대로 있는데 이제는 저희 집에서 가까워. 제가 이 건너편이 양천구예요. 서울. 그래서 이제 뭐 한 30분만 가면 이 스튜디오로 가는데 몇 번 갔더니만 축소가 많이 됐고 볼 게 없어요. 처음에는 옛날 모습이 생각나니까 봤지. 옛날 극장 모습이라든지 뭐 가게 모습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그런 극장 모습은 건물만 있는 거지 영업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식당들은 몇 개는 영업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경제활동이 안 이루어지잖아. 촬영 아니면. 그러니까는 이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하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세트장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세트장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 조명 위에 달려있죠. 그 다음에 밑에 삼각대 달려있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여기도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찍지. 손으로 들고 찍는 게 아니니까. 조명. 그러면 옆에 이제 조명 감독이 있어야죠. 또 카메라 감독이 있어야죠. 또 감독이 있어야죠. 또 스태프들이 있어야지. 옆에서 이제 컷! 그러면 한 5분만 쉴게요. 그러면 또 배우들 전담해서 또 메이크업 해줘야지. 다 그거 해줘야지.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대담을 나눈다 그러면 카메라가 이렇게 세 대가 있어야 돼. 기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카메라는 오른쪽 사람, 2번 카메라는 중앙, 3번 카메라는 왼쪽 사람을 전담해서 찍는 거지. 그럼 계속 찍는 거예요. 계속 찍으면 중앙 컨트롤 룸에서 환경에 따라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둘이 같이 있는 모습 이거를 같이 보여주는 거지. 근데 두 사람 거리가 있죠? 둘이 마주 앉아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바로 옆자리가 아니라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1번 A라는 사람 촬영한 영상하고 B라는 사람 촬영한 게 붙어 있지 않으니까 따로따로 촬영한 거를 잘라서 붙여야 돼.
왼쪽 오른쪽 잘라서. 그래서 붙어있는 모습이 서로 다르지. 절단면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본도 갖다 놔줘야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주제를 갖고 하는 거잖아. 주제. 아침마당 보셨잖아. 아침마당에 출연한 사람들 앞에다 A4 용지 다 인쇄된 거 놓여있죠. 그게 자기 순서야. 말하는 순서. 그러니까 사전에 오늘은 예를 들어서 가을 단풍 구경 놀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있을 거 아니야. 아, 저번에 등산을 갔는데 아유 꼴불기 아니야. 왜 삐딱구들 신고 와? 나는 그걸 못 봤지만 내 순서에 그렇게 말하라고 써있단 말이야. 그렇게. 그러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본 것처럼, 아, 작년에는요 여기 설악산을 갔는데 아, 삐딱구들 신고 오더라고.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맞아.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거기에는 자기 진짜 얘기도 나오겠지만 대부분은 다 그 시나리오대로 얘기하는 거지. 자, 정면숏 연결하는 거.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을 바라보는 거죠. 오른쪽 사람 왼쪽을 바라보겠죠. 그렇죠? 요런 것도 있고요. 이건 뭐예요? 지금 오른쪽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앞 사람 머리카락이 다 가렸죠. 그렇죠? 이건 안 이쁘지. 지금 이 장면 안 이쁘고 얘는 괜찮죠. 근데 이런 장면 많이 보시죠. 어떨 때 이래요. 오른쪽 사람이 지금 화가 났어. 그래서 왼쪽 사람 뒤통 보이는 사람한테 막 쏴붙이는 장면 같은 거 오른쪽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쏴붙이면 재미가 없지. 요렇게 쏴붙이잖아요. 요렇게. 예. 근데 여기는 오른쪽 사람과 왼쪽 사람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 사진 어때요? 오른쪽하고 왼쪽 사람 어깨끼리 서로 겹쳤죠? 어깨가 겹쳤지 않습니까 지금? 왜 겹치느냐 이거지. 언쟁을 할 때는 겹치게끔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 뒤통수가 카메라에 너무 가까이 와 있어. 이거는 너무 가까이 있다고. 지금 이거는 가까이 있잖아. 카메라에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여차하면 카메라를 가려버린단 말이야. 머리카락이. 그런 거라든지 오버숄더라고 하죠. 오버숄더. 어깨 넘어서 촬영하는 거. OS라 그래. 오버숄더라고 다 쓰면 귀찮으니까 OS 투샷. 두 사람이 찍히니까 투샷이지. 그러니까 OS 2S 이렇게 써 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감독님 OS 2S가 뭐예요? OS는 운영체제 윈도우를 말하는 겁니까? 너 뭐야? 하고 한 소리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 용어들이 있잖아요. 사진 용어들. 그러니까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밑줄 쳐가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한 몇 번 욕먹고 눈물 몇 번 짜다 보면 다 외워져요. 예. 교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왼쪽 오른쪽에 따로따로 앉혀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출연자가 5명이면 어떻게 돼? 출연자를 진행자를 중앙에 놓고 왼쪽에 2명 오른쪽에 2명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야. 그러면 진행자가 중앙에 있으면 안 되지. 오른쪽에 끝으로 쫙 찌그러져 있어야지. 막말로. 그래서 정면에 후보 4명이 나오는데 가나다수로 한다든지 이름을 정당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나이가 많으니까 1번, 나이가 적으니까 4번 이러면 또 오해 요소가 있으니까 사전에 합의한 대로 출연자들의 후보들의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했습니다 라든지 정당별로 했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1번 왼쪽이나 오른쪽에 낀 사람보다는 중앙에 있는 사람이 보기는 좋아요. 근데 그거는 뭐 다 서로 선호하는 자리는 싸움 나니까 그렇게. 그래서 출연자가 MC를 포함해서 진행자까지 5명이면 카메라가 6대가 나와야 돼. 일단은 각각의 한 사람 전담 카메라, 전체 맞는 카메라. 그리고 뭐 저쪽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잡아주는 카메라. 그렇죠? 질문 없는 거라면 6대, 질문 있는 거라면 7대, 8대로 넘어가야지. 자, 요런 아까 그 오버숄더라고 하는 장면들을 보이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상황을 맞춰서 촬영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거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기법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들이니까 우리가 이걸 쓰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는 여행을 갔잖아요. 여행을 가면 여행 그 멋있는 풍경들을 찍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오버숄더를 할 일이 있어? 그냥 멋있는 풍경을 담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담으실 때 주변 사람들이 막 시끄러울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조용하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시끄러운 소리 그대로 촬영하세요. 대신에 그 소리는 빼고 편집하면 되니까, 편집하면 다른 배경음악을 깔면 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내가 말하는데 옆 사람이 막 떠들면 내 목소리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옆 사람이 안 떠드는 범위 내에서 나 혼자 떠들어야지. 그렇지? 이제 그런 거는 뭐 서로 양해를 하고 해야지. 그리고 아까 이런 거 보세요. 일반 100분 토론 같은 거 하면 사회자가 중앙에 있어. 그래서 왼쪽 오른쪽 두 명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 후보들이 연설할 때는 사회자보다는 대통령 후보가 더 중요하니까 이 후보자들이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사회자 마이크는 위치는 좀 떨어지게 구석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 카메라 한 대를 갖고 다 따라 쫓아다니면서 촬영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아실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1번 카메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찍고, 오른쪽 카메라가 왼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찍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출연자 1번 전단 카메라, 2번 전단 카메라, 3번, 4번 전단 카메라가 따로따로 있을 수가 있고, 따로따로 있어야 편해요. 그래야 카메라가 안 움직여도 되지. 또 전체를 담는 카메라 따로 있어야 되고. 예. 뉴스도 그렇고. 뉴스는 어때요? 앵커가 지정된 좌석에 있잖아요. 앵커가 정중앙에 있잖아요. 정중앙에 있고, 두 사람이 진행하는 거라면 남자 앵커, 여자 앵커 따로따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앉아 있잖아. 그런데 이제 저녁 같은 방송에 보면 앵커가 한 사람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초대 손님을 모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잠깐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그럼 초대 손님이 이렇게 오면 보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자를 불러서 다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영상이 보여주는 사이에 이제 초대 손님이 그 의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자의 보도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옆에 있는 초대 손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생방송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금희 씨가 이제 진행을 하다가 다른 영상을 소개를 하는 내용이 나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저보고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그럼 옆에 이제 이금희 씨 옆에 있으면 이제 그 다른 방송 영상이 끝나고 나서 옆에 오신 분은 초대 손님은 누굽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 생방송 다 그렇게 하고 예능도 다 그렇게 하죠. 야외 촬영 같은 거 할 때 드라마 같은 거, 그 뭐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거 보면 막 폭파 장면도 나오잖아요. 전쟁 장면 같으면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죠.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으면서 1번 카메라 어디, 2번 카메라 어디,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카메라가 고정돼 있어. 도로 중앙에. 그러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군인들이 막 오잖아요. 또 중앙에 막 집차 트럭 같은 게 막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메라를 밟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카메라를 비켜서 가는 거지. 카메라가 그 길 사이에 딱 놓여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카메라를 땅바닥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나 탱크가 지나가면 그 자동차 탱크나 이 민모습이 또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는 장면.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막 전쟁터로 지금 나가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장면들을 많이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 드라마 같은 경우 야외 촬영할 때 여러 대 카메라를 잘 안 쓰죠. 예를 들면 지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이야. A가 B라는 이제 상대편한테 자기야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우리 헤어져. 나 갈게 하고 살더니 자기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하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까 오버숄더라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두 사람이 나란히 서가지고 우리 헤어져 이건 아니잖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헤어져 그러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우리 헤어져 그러면 이 상대편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컷 찍고 카메라가 반대로 돌아가서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 또 촬영해야 되잖아. 자기야 우리 헤어지면 안 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안 돼. 헤어지면 안 돼. 헤어지지 마. 그러면 또 컷. 그러면 또 카메라가 반대로 가가지고 여자편 목소리를 들어주고. 카메라가 양쪽에 하나씩 있으면 계속 얘기하면서 촬영하면 되잖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카메라에 오른쪽 카메라가 찍혀버릴 수가 있잖아. 카메라가. 안 되죠. 그러면 카메라가 찍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바꿔가면서 찍는 거예요. 카메라가 숨겨져 있으면 서로 막 이야기하는 장면을 따로따로 찍어서 필요한 장면을 자르면 되는데 그렇지 하기 힘들면 한 대 가지고 찍는다. 이때 대본이 필요하죠. 대본. 예를 들어서 드라마 내용에 적합한 장소를 섭외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거친 남자들 얘기야. 몽둥이를 들고 주먹질하고 싸움질하는 장면인데 이런 싸움을 공원에서 하진 않잖아. 아이들 막 놀고 있는 공원에서 싸움질 하진 않잖아요. 그럼 어디서 합니까? 사람이 거의 많지 않은 드문 인적이 드문 장소. 그렇죠? 공터. 후미진 공터. 이런 데서 싸움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가 프로포즈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후미진 공터에서 프로포즈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디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데를 찾으러 다녀야지. 누군가가 그런 장소를 섭외하러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예, 드라마 장소 헌터라 그래서 이 사람은 전국을 다니면서 어떤 장면에 어떤 게 좋을지를 다 보면서 위치를 파악하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 섬에 사막과 같은 데가 있어. 바닷물이 빠지면 뻘이 아니라 사막처럼 돼. 모래사장이 쫙 펼쳐지는 데가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그런 데를 찾아내. 그래서 이제 그쪽에 관계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2시간 안에 찍어야 되잖아. 안 그러면 물 들어오니까. 그럼 어떻게 촬영 못 마치면 물 들어왔다가 다시 물 빠질 때 기다렸다가 다시 물 빠지면 또 쫓아가서 또 마저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저 사막에서 막 사람이 힘들어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야 외국에 나와서 촬영했나 보다 했더니 아니야. 우리나라 어디 섬이야. 물 빠지니까 그게 모래사장으로 나오더라고. 이제 그게 유명해지니까 이제 그거를 방송에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놀러 관광객들이 가는 거지. 많이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이섬에 가면 그 나무들 쫙 양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메사 세카이어 나무인가 뭐야 그 있잖아. 그 남이섬에 가면 그 엄청나게 좋은 그 장소가 있단 말이야. 나무가 양쪽에 질비하게 쫙 서 있고. 그런데 이제 드라마를 촬영하려고 봤더니 계절상 낙엽이 많이 졌어. 근데 좀 풍성하면 좋은데 너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거기 뒤에 나뭇가지를 들고 매달려 있대요.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양쪽에다 이렇게 가지를 좀 대가지고 카메라 쫙 가면서 양쪽이 찍히잖아. 그렇죠? 풍성한 나뭇가지가 보이게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매달리고 있어야 돼. 그렇게 촬영한 것도 있었고요. 그게 제보가 온 거야. 우리가 갔던 데는 저렇게 나무 가지가 많지 않았는데 왜 저 촬영할 때는 나무 가지가 많았지?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제 그게 장소를 헌팅하려다 보니까 다 좋은데 나무가 너무 적은 거야. 가지가. 그러니까 가지를 좀 늘리자. 그렇다고 생 나무에다가 못 박을 수도 없으니까 사람이 거기 이렇게 뒤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만 내민 거지. 이렇게 쫙 그렇게. 그래갖고 풍성하게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소 섭외하는 거 되게 어렵죠. 그렇죠? 예. 이때 여러분 파주에 가면 뭐가 있죠? 유명한 게? 거기 멋있는 건물들 많이 있죠? 그런 데서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됩니다. 허락받아야 돼요. 어느 CF 광고를 거기서 찍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주인이 여기서 찍으면 안 돼요. 그랬어. 왜냐면 저작권 침해가 됐어요.
그 건축물에는 건축가가 있잖아. 건축가의 건축 양식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그걸 허락 없이 찍었던 거지.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카페 같은 데서 내가 좀 촬영 좀 할게요 라면 카페 주인이 안 돼요 그러면 못 하는 거고 예 하세요 라고 하면 하지. 예, 허락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그 맛있는 녀석들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뭐 음식 먹는 코너 같은데 이런 방송을 할 때는 출연자가 가서 체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방송국 직원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서면상으로 동의를 받잖아요. 맛집 소개 같은 거 할 때 서면상으로 아니 근데 구두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꼭 사인을 받아야 된다고. 아니 파주 프로방스 같은 데는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각 점포가 그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받을 수는 없어요. 다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만약에 이제 세트장 같으면 그 세트장 허락을 받으면 세트장에서 마음대로 찍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동네 지금 여기 우리 센터에서 촬영하고 요 오전에는 여기 촬영하고 오후에는 요 학교에 가서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저 아파트에 가서 촬영한다 그러면 다 허락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찍었다면 큰일 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요. 우린 그냥 어디 야외 나가서 경치 좋으면 그냥 찍고 카페 같은 것도 좋으면 찍고 그냥. 그거는 지금까지 내가 마음대로 찍었으니까 그런 거지.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 이걸 왜 허락 없이 찍었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게 공개된 장소인데도 그래요. 응? 공개돼 있는 장소인데도. 공개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가 공개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청와대, 어디 공원, 같은데. 예. 카페는 상업시설이잖아. 개인 가게잖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 저기 무슨 뚝섬공원 이런 데 있잖아요. 서울숲공원. 공원이니까 이제 그 풍경을 찍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공원 내에도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들 안에 들어가서 촬영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장시간을 촬영하려면 손님들한테 불편할 수 있으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사전에 그런 거. 그 다음에 마이크, 카메라. 마이크도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랬고 아까 카메라도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촬영하다가 중간에 배터리 딱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촬영 못하니까 보조 배터리 챙겨가야 되고 충전기 챙겨가야 되고 이런 거 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카메라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자, 씨름을 한다 그러면 왼쪽 선수 오른쪽 선수 청사파 홈사파가 있을 테니까 전담 카메라가 있겠죠. 그 다음에 관중 응원하는 장면도 찍으려니까 전담하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야구, 축구, 농구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알파인 스키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다 카메라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 선수를 쫓아가면서 찍을 수는 없잖아. 지구상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쫓아가 우리가. 카메라를 중간에 고정시켜 놓고 찍어야지. 앵글도 있어요. 앵글. 눈높이. 사람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추느냐 사람의 시선보다 높은 데서 아래를 향해서 찍을 거냐 아래에서 위로 찍을 거냐. 그래서 눈높이 앵글, 아이 앵글 또는 뭐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자, 엄마들이 아이들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가 키가 작으니까 위에서 찍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어떻게 될까? 낮아 보여요. 그렇죠? 되게 낮아 보여. 작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떨 때 찍으면 좋을까요? 내가 너보다 힘이 세 이런 걸 보여줄 땐 위에서 아래로 찍어야 되고 그 다음 밑에서 위를 찍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찍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위에 있잖아. 황제나 왕이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하는 밑에 있지 않습니까? 신하가 시선을 볼 때 위로 쳐다볼 테고 왕은 위에서 아래로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바꿔놓고 촬영하면 어떻게 될까? 위에 있는 사람이 신하고 밑에 있는 사람이 왕이면 이상할 거야 분위기가. 여기 나왔네요. 익스트림 롱샷, 뭐 롱샷, 풀샷, 풀 피겨샷, 그 다음에 니샷, 웨이스샷, 바스샷, 클로즈샷,
클로즈 업 숏, 클로즈 업. 예. 익스트림 클로즈 업, 이건 뭐야? 익스트림 클로즈 업은 눈, 코, 입 이런 거. 막 눈이 막 웃는 사람 있잖아. 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다른 거 안 보여주고 눈매만 보여줘도 되잖아. 그러면 그런 게 익스트림 클로즈업. 이런 용어들도 알아야 되고 원샷, 투샷, 쓰리샷, 그룹샷 이런 거. 자, 그 친구라는 영화 보면 네 명이 친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마지막에 싸우잖아. 뭐 많이 묵었다 그만해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 투샷이지, 투샷. 투샷이 가장 많이 나오죠. 애정관계 남녀 사이도 투샷이고 원샷은 뭐야? 혼자서 독백하는 거, 술 먹고 술주정 부린다든지 이렇게 혼자서 막 슬픈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있고 세 명이 같이 나오기도 하죠. 또 떼거지로 나오는 것도 있겠지. 떼거지로 나오는 거. 피사계 심도 이런 말도 있는데 좀 어려워요. 이거는요. 이건 어려우니까 대신에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피사계 심도가 뭐냐? 우리가 사진을, 영상을 찍다 보면 선명한 정도가 있잖아. 선명함의 정도. 선명함의 정도 있죠. 그렇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그 잘 나온 사진은 아니더라도 한번 좀 보세요. 자, 여기 사진이 좀 있는데요. 무슨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아이, 참네. 이거를 좀 볼까? 자, 여기 있다, 여기. 자, 이 사진하고요. 이 사진하고 두 개를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요? 왼쪽과 오른쪽엔 차이가 뭐죠? 촬영하는 사람하고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를 보세요. 오른쪽은 가까이 놓고 찍고요. 왼쪽은 멀리 놓고 찍고 있죠. 그렇죠? 근데 멀리 있는 걸 찍으려니까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면 안 되니까 망원 렌즈를 써야 될 때가 있죠. 예. 그러니까 휴전선에 빈무장지대 4개 이르면 빈무장지대 저 멀리 들어있는 거를 당기려니까 망원 렌즈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개미들만 움직이는 거 찍으려면 개미가 안 보이니까 망원 렌즈를 찍어야 되고, 사람을 찍을 때는 굳이 망원 렌즈보다는 요렇게 가까이서만 찍어주면 되죠. 이게 이제 몸줌이야, 몸줌. 자, 이건 뭔가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뭐예요? 피사체는 똑같은 여성이고 잠깐 크기가 작고 커진 건 있는데 배경을 보세요. 배경. 이 뒷배경. 왼쪽은 선명하고 오른쪽은 좀 뿌옇죠? 이거를 우리가 피사계 심도라 그래요. 피사계 심도. 여기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사진 보면 왼쪽에는 저 뒤에 있는 담장이 좀 선명한 대신에 오른쪽은 뿌옇죠? 요즘 드라마는 다 오른쪽처럼 찍어요. 그래서 뒷배경보다는 이 주인공을 크로즈업해서 주인공을 아주 선명하게 잡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피사계 심도라는 용어인데, 카메라 렌즈로 촬영할 때 과연 어디까지 선명하게 찍을 거냐 이거죠. 어디까지. 그러려면 카메라 렌즈가 좋은 거를 사야 돼요. 저렴한 거는 안 되고 고급 렌즈를 사면 아까처럼 뒷배경이 좀 뿌옇게 나가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웃포커스라 그래요. 아웃포커스. 다 선명한 거는 펜포커스. 예. 그래서 이런 피사계 심도라는 말도 나오니까 선명함의 정도에 선명함의 정도.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고요.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롱샷 그 다음에 풀샷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풀샷은 뭐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보이는 걸 찍는 거니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그네 뛰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들 보는 거. 이게 풀샷이고요. 롱샷은 뭐냐면 옥상에 올라가서 운동장을 다 보여주는 거. 그렇죠? 이게 롱샷이고, 저기 N타워,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익스트림 롱샷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익스트림 롱샷을 보면 내가 어딘지 모르지. 근데 사람을 찍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풍경을 찍으려고 하는 거지. 풍경을 찍으려고. 그럼 이제 사람이 거기에서 막 이제 운동장에 막 누군가가 뛰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창문을 바라보던 A라는 학생이 창문 밖에 운동장에서 막 급히 뛰어오는 B라는 친구를 쳐다보고, 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B라는 친구가 그 창문에 열려있는 그 남자, 그 A라는 사람을 보고, 야, 큰일 났어. 빨리 내려와.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환경이 바뀌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니샷은 무릎까지. 상체 위주로. 웨이샷은 허리 위.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 식사하는 장면에는 굳이 발모습은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허리 윗부분만 보여주면 되잖아. 바스샷은 가슴 위로. 주로 인터뷰하는 장면 많이 해요. 인터뷰하는데 다리까지 찍을 필요 없거든. 상체만 찍으면 되지. 그 다음에 크로즈업은 이제 보통 어깨에서 얼굴까지 찍느냐 아니면 얼굴만 찍느냐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찍는 게 아무 때나 막 찍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막 교수님이 야단을 치고 있어. 선생님이 야,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야단을 치는데 심지어 출석부 갖고 막 머리를 때린단 말이야. 이제 그거는 풀샷으로 찍다가 얘가 이제 맞다 보니까 눈물이 나잖아. 눈물을 찔찔 흘리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뭐 해야 돼? 크로즈업으로 당겨줘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우는 모습을 막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 그 정도 혼날 일은 아닌데 왜 저 여학생을 혼내지? 아, 저 선생님 나쁘다. 그런데 막 야단을 치는데 계속 풀샷으로 놓고 있어. 그럼 걔는 맞을 뜻은 하려니까 만듣고 있는 거야 지금. 밖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막 그런단 말이야.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럼 걔는 혼날 짓을 한 거야. 근데 갑자기 크로즈업이 딱 들어가서 얘가 막 울먹거리고 있단 말이야. 선생님,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옆작공이 한 건데 왜 저한테 야단 치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냐? 미안해. 이럴 수는 없으니까 손 들고 서 있어! 이런단 말이야. 그런 장면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막 눈 근육이 막 팍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익스트림 클로저. 강아지가 막 코를 벌렁벌렁 거리면서 냄새를 맡는단 말이야. 탐지견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분노에 차가지고 막 눈물이 흘리다가 아니라 그냥 분노를 차가지고 눈에 경기를 막 경련을 일으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건 익스트림 클로저가 하는 거지. 막 깔깔대는 장면을 익스트림 클로저 할 수도 있어요. 밥을 먹다가 막 깔깔대면서 막풀이 막 튀어. 이거는 풀샷으로 하면 안 돼. 안 이뻐. 이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해야 사람이 경박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더 막 재미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원샷, 투샷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 저기 핸드폰으로는 그런 거 할 수 없죠. 왜 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으로 찍을 때는 어떻게 찍으면 될까요? 뭘 해야지. 자, 뒤에서 찍다가 앞으로 가서 찍고 뒤에 가서 찍고. 일반적인 이런 카메라들은요, 줌 당기는 게 촥촥촥 움직여지는 게 빨리 움직여지는데, 아니면 줌을 당기기 불편하면 줌을 당기면 사람이 흔들려 보이니까 전체를 찍는 카메라 따로, 크로즈업 장면을 따로 찍는, 크로즈업을 할 때는요, 컷 그래. 전체를 야단 장면, 막 야단 맞는 장면을 찍고 있다가 컷. 자, 이번에는 풀샷으로 갈 겁니다. 크로즈업으로 갈 겁니다. 눈물 흘리는 장면 찍을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상황을 아니까 막 눈물 흘린단 말이야. 그럼 따로 찍는 거예요. 연속으로 찍는 게 아니라. 그때는 스마트폰은 어떻게 돼? 가까이 가서 찍어야지. 일반 카메라도 줌을 당기면 되는데
스마트폰은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카메라가 가야 된단 말이야. 그 카메라는요, 우리 스마트폰은 뒤에서 찍으면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이제 가까이 가서 찍어야 되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 카메라 감독하고 배우가 붙어 있잖아요, 옆에서 앞뒤로. 근데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잘생기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 카메라 감독들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담배 막 피고 또 들어와서 마저 찍거든요. 여배우가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 감독이 막 입냄새 풍기지 담배 냄새 풍기지 그러면 중간에 잠깐만요, 아 감독님 너무 담배 피신다, 냄새나 못하겠어 막 하고 엔진 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촬영할 때 가장 힘든 게, 그리고 이제 그 가까이 있다라는 거, 가장 가까이서 찍어야 되니까 그게 가장 힘들다 그러고. 그래서 그 카메라 감독님들이 예쁘게 입고 온대요. 일반 드라마 찍을 땐 장비가 좋으니까 멀리서도 줌을 땡기면 되는데, 스마트폰은 가까이서 찍어야 되니까 수염도 정갈하게 깎고 오고, 안 그러면 되게 불편해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만 보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할 거는 대부분 설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지. 이거를 숙제를 내드려야지, 숙제. 네. 여러분들 촬영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사람을 마음대로 막 촬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사람 촬영하는 걸 한 거잖아요. 자, 야구 경기를 하니까 야구 선수를 촬영해야 되고, 배구 선수를 해야 되니까 배구 선수를 촬영해야 되고, 씨름 선수니까 씨름에서 막 우승하면 장사 타이틀 타면 막 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촬영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유튜브에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밴드에도 올리고 카페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려야 되는데,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올리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올리면 그 사람이 초상권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초상권. 그래서 인물 촬영 시 인물 촬영 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인은 절대로 촬영 금지. 단 초상권 허락을 받으면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된다? 서면상으로 받아야 돼. 내가 당신을 촬영하는 목적은 유튜브에다 내가 돈을 좀 벌려고 올리는 건데, 돈이 벌리면 당신한테 이런 한 푼 안 줄 거야. 그래도 돼?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해야 되고, 그리고 당신 얼굴을 막 누가 욕을 할 거야. 그래도 참아야 돼. 오케이? 안 돼. 왜 내 얼굴 갖고 욕을 해? 안 돼. 악플 달면 안 돼.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건 해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녀들 목욕을 시켰어. 어린아이를 목욕시켰어. 특히 남자아이들 목욕시키다 보니까 이제 보여줘는 안 되는 부분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붕둥이도 보일 수도 있고, 붕둥이 앞쪽에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앞쪽이 살짝 보인 거야.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3시간 후에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엄마가. 아동학대가 돼요. 아동학대. 볼기짝도 찍으면 안 돼요. 애들. 자기 새끼라도. 그게 법이야. 그리고 남의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안 되고,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려야 돼. 모자이크. 그러니까 공원에 갔는데, 공원에 가서 쫙 아이들 노는 장면이 좋으니까 쫙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내 아이도 있지만 다른 아이들도 있잖아. 다른 집 아이들. 모자이크 다 처리해야 돼요. 안 그랬다 그 부모한테 뭔 일 당하려고?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행을 같이 갔어. 단체에서. 그래서 촬영을 해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 얼굴은 다 유튜브에다 올릴 거니까 괜찮죠 했더니 오케이 다 그랬다고.
그래서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본 가족이 아니 여행 가서 저렇게 춤췄어? 민속 춤추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신바람 나서 잘 춘 거야. 아니 여행 가서 저렇게 춤을 추고 돌아다닌 거야? 이야 하고 이제 배우자 되시는 분이 이제 뭐라고 한 거야. 그 이제 뒤늦게 제 얼굴은 잘라주세요 그랬어요. 영상 어떻게 잘라 올린 거를 다시 편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게 그거 많아요. 그렇다고 당신이 처음부터 허락을 했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럼 그 사람하고 사이가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다 주의해야 돼요. 허락을 받아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인물을 치료할 때 강아지나 이런 동물은 상관없어요. 초상권이 없습니다만 인물은 초상권이 있어야 되니까 있으니까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도 있지만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전문적으로 촬영을 못 하실 때니까 공원을 가보세요. 공원에 가면 저 멀리 사람들이 노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노는 장면을 찍으면 누가 누구인지 얼굴 구별이 안 되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런 거는 아니 놀이터에 가면 그네가 있고 비어있는 그네가 2개가 있으면 전체를 찍으면 롱샷이고 그네 그 앉는 자리만 하면 크로즈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연습도 해보시고 그러면 이런 거야.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공원이에요. 지금 공원에 가니까 그네가 이렇게 놓여있어. 이렇게 그네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그네가 하나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요 그네는 A 그네 그 요즘 방송에 나오는 그 그네 말고 예. 그럼 얘를 크로즈업 해가지고 자막을 달아 얘를 찍고 따로따로 영상을 만드는 거야. 그럼 요 위에다가 종이컵을 왼쪽에다 하나 두고 A라고 표현하고 얘는 B에 여기 오른쪽에다가 종이컵을 둬서 B라고 표현하고 해서 얘를 찍을 때 자기 혼자 쇼로 해도 돼. 야 B야 넌 요즘 어떻게 살고 있니? 그러면 멈춰놓고 얘를 크로즈업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기가 촬영하는 사람이 마이크에다 대고 너 A구나. 그래 너 요즘 잘 지내니? 나 어떻게 지냈냐고 말도 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또 이제 A 장면을 또 찍으면서 멘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노드라마 하는 거 혼자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런 거. 이 돈이 들어 뭐가 들어. 근데 이제 쪼그르르 하고 누가 애가 와가지고 엄마 나 그네 탈래? 그러면 어떻게 돼? 촬영 중단되는 거지. 중단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아까 컵을 A다 왼쪽에 놓으면 A고 오른쪽에 놓으면 B라 그랬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카메라에 놓고 그네에다가 왼쪽에다 놓으면 A가 되고 오른쪽에는 B가 되니까 카메라 고정시켜놓고 종이컵만 위치를 바꿔놓고 A가 되고 B가 되고 하면 더 수월하지. 그리고 나서 객원이 하나 나와. 시소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럼 시소 앞에 가서 야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야 말도 마. 네 둘은 그래도 옆에 붙어 있지 않냐? 나는 떨어져 있잖아. 난 외로워. 이러면서 별의별 원맨쇼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막도 다는 거지. 예, 여기 영상에 출연해 주신 그네 A와 그네 B 그리고 미크롬트 C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깔깔대고 웃는다니까 왜 그런 걸 생각 안 하냐고.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촬영을 안 해요. 아이디가 있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 재미나게. 거기다 이제 배경 쫙 깔면 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한번 촬영해 보세요. 그리고 철봉 있잖아. 철봉. 높은 철봉 있고 짧은 철봉 있잖아요. 철봉도. 그 다음에 놀이기구가 아니라 공원 같은 데 보면 운동하는 기구들이 있잖아. 걔를 따로따로 찍으세요. 걔를 따로따로 찍어서 멘트를 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 허공에서 발 걷는 이런 운동기구 있잖아. 그걸 내가 하면서 셀카봉에다 옆에서 세워놔. 그리고 내 다리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잖아. 그러면서 멘트를 날리는 거지. 넌 요즘 뭐하고 지내니? 보면 모르냐? 계속 걷지 않냐 나는.
허공에서 걸어 나는 걷지도 못해. 그럼 옆에 이제 팔 돌리는 운동기구에 가서 팔 돌리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지. 야, 그래도 너는 걷기를 하든지 나는 뺑뺑 돌기만 한다. 너 돌아봤냐? 미쳐, 돌기만 하면. 뭐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셔야 재밌지. 유명한 사람들 거는요, 그렇게 재미없어요. 재미없잖아. 근데 막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고 좋아요가 어마어마하죠? 원체 유명하니까 그런 거야. 유명한 사람이 재채기만 해도 멋있대.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재채기하면 쫓아내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채기했어? 너 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유명하지 않지만 유명한지를 기대하면서 계속 꾸준히 올려야지. 그러니까 서글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 촬영할 땐 그러지만 아까 그 그네하고 미끄럼틀 이걸 가지고 의인화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요즘 이제 뭐 풍자를 해도 되고 풍자객을 해도 되고 풍자해봤자 무슨 뭐 정치를 풍자할까 뭐 할까 그냥 일상 풍자지 일상. 니 둘은 그래도 붙어가지고 옆에서 수다로 떨지지. 야 나는 저쪽에 따로 떨어져 있잖냐 외로워야. 그랬더니 야 안 그래 옆 동네 가면 같이 있어 셋이. 그럼 옆 동네 이제 놀이터를 가봤더니 미끄럼틀 옆에 그네가 있어. 그러면 봐 여기는 같이 살잖아. 그러면 날로 이사 올까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뭐 거기 보면 또 여러 가지 애들 노는 기구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촬영하면서 재미나게 만들면 되지. 생각해 보세요. 그네만 찍으면 뭐가 재밌냐고. 거기에 어린아이들 데려다 놓고 자기 가족들 습소 타는 거, 그네 타는 걸 찍으면 뭐가 재밌냐고. 그래갖고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막 그네를 뛰는 장면을 이쁘니까 찍었어. 그래 놓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우리 손녀 예쁘죠? 그럼 내가 할머니란 얘기잖아. 여자는 할머니라고 표현하면 안 돼. 비록 내 손녀라도 제 조카가 어때요? 조카라고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손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럼 손녀라는 말은 당연히 할머니라는 말의 개념이니까 내가 할머니라는 걸 치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소개하면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력이 떨어져. 그래서 손녀, 손자녀를 영상 올리시면 안 돼. 걔들 초상권 있잖아. 허락 안 받았잖아. 내가 할머니라는 이유로 막 찍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찍지 말고 어쩌 찍을 게 없으면 그런 거 찍을 개념 안 써도 그런 거 찍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냥 뭐 30초짜리 찍어서 올려놓고 끝나더라고. 그게 무슨 영상이냐고. 그거는 공예야, 공예. 유튜브 공예라고. 뭔가 작품성을 올려야지, 작품성을.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하는 거 제가 멤버인데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무슨 행사 같은 걸 못하니까 각자 행사를 하래요. 각자 3km 걷기 운동을 해요. 3km 걷기.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허락을 받고 다 받았어요. 뭐 가방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물통도 있고 뭐 배지도 있고 리본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다 그걸 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미션을 수행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걔를 신청했어. 이제 한번 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강의하는 거하고 다르지만은 저 일상생활일 수도 있으니까는 그런 걸 이제 촬영해서 올리는데 그것도 재미나게 올려야지. 자 보세요. 제 유튜브에 보시면 어디 갔느냐. 자 여기 유튜브에 가시면은 제 유튜브에 가시면 그동안 강의를 못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강의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일들도 많이 했어요. 다른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악을 많이 올려놨고요. 음악 합법적으로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게임도 올려놨어요. 게임도 올려놨고요. 요 소확행이라는 게 음악이에요. 음악도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공원에 다니면서 촬영했던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라고요. 다른 건 없어요.
아, 이건 광고고요. 이거 광고고. 요 기타 치는 모습만 있는 영상이에요. 거기다 이 음악을, 이 지금 나오는 음악을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당신이 생각나네요라고 그냥 글자 하나 쓰고 말았어요.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런 것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하는 거야. 이걸 안 하면 막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심적으로. 그 다음에 게임하는 거. 막 꼴찌하는 장면도 올리고 1등하는 장면도 올리고 그런 것도 올리고.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영상이, 우리 수업이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 영상을 또 다시 제작해서 올리고 있지만은 한 번씩 보세요. 어떻게 제가 작업했는지. 이거는 제가 수업하는 내용이 아니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서울시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거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로 강의도 해요. 지금 밴드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밴드에 가서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관련된 밴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가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이건 어디에도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제작한 거예요. 이거는 8번에 걸쳐서 유튜브가 되기 위한 과정. 아주 고생했어요. 이거 만들으라고. 이제 한 번 더 남았어요. 한 번. 8번째 칸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가수 노래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보시고, 저도 바쁜데 그 와중에도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 하려면 계속 올려야 돼요. 여러분은 유튜버를 하려고 하신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는 유튜버를 원해서 하시려고 이 과정을 수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잘 만들었던 못 만들었던 만들자마자 멋있게 편집을 하든 못하든 간에 유튜브에다 올리세요. 어떻게 올리냐고 묻지 마시고 유튜브에 가보면 업로드하기, 유튜브 영상 올리기 검색해보면 다 뜨거든. 그렇게 해서 배우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모르시면 질문하면 답변해드리고. 우리 과정은 유튜브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촬영하고 편집하는 목도 용도로만 수업을 하는데 오신 분들 대부분이 유튜브를 염두에 두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촬영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가져와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촬영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강아지 노는 장면이 있죠. 강아지 노는 장면. 강아지 노는 장면을 쫓아다니면서 찍지 말고, 아까 저 셀카봉 같은 거 저런 거 있잖아요. 저런 거 없으면 스마트폰을 벽에다 이렇게 세워놓으세요. 고정시켜 놓으면 되잖아. 그럼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상을 찍으세요. 그러면 또 궁금한 거 좋아하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강아지가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킁킁 냄새 맡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영상이 담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올리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막 따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런 요령을 학습을 하는 건데, 본인이 노력을 안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떠들기만 하면 여러분한테는 하등의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고. 오늘은 주로 제가 많이 떠들고, 아무래도 이 촬영 장비에 관한 거는 이런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고, 차후에 필요하시면 이런 조명을 사서 또 학습을 하시면 되잖아. 매뉴얼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요령이 생긴다고요. 제가 다 집에 있는 장비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너무 멀어, 집이. 여기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은평구를 가야 돼. 은평구 갔다가 다시 양천구를 가려면 서울 시내를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면 가다가 제가 쓰러질 것 같아서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삼각대는 또 무겁잖아요. 가벼운 게 아니라. 그래서 말로 좀 떼어드리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많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학습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네, 미끄럼틀 가지고 공부 한번 해보시든지, 강아지로 촬영하시든지, 아니면 공원에 나가면 꽃들 있잖아, 꽃들. 그러면 큰 꽃이 있고 작은 꽃이 있고 빨간 꽃, 노란 꽃 있잖아요.
그럼 소재를 딱 주인공을 둘이 만들라고 빨간 꽃, 노란 꽃 그러면 빨간 꽃 찍으면서 노란 꽃 찍으면서 멘트를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야. 오른 꽃, 빨간 꽃 찍으면서 야 너는 왜 빨간색이냐? 허기야 네가 뭐 빨간색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여기서 공원 관리자가 너를 심은 거지. 야 근데 그걸 널 보고 있으니까 빨간 꽃 너무 이쁘다. 그 옆에 있는 노란 꽃에서 딱 놓고 나서 야 너는 노란 꽃이지만 빨간 꽃처럼 너도 진짜 예쁘고 섹시하다. 내가 지나갈 때마다 니들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보다 보니까 니들이 진짜 예쁘다. 내가 몰래 너를 캐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다 놓으면 나 혼자 볼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이 환경이 달라서 일찍 시들을 것 같아서 그냥 내가 간혹씩 와서 너를 보고 갈게 하고 독백을 남겨도 되잖아요. 그렇게 촬영하셔도 돼. 쑥스럽다고? 아 그러면 유튜브 못해요. 유튜브는 철면피해야 돼. 철면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만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부끄러우면 촬영 못하지.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이 배우예요? 몰라. 카메라 돌아가면 막 열연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두시고 촬영을 하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예. 촬영해서 그냥 오면 되죠. 촬영해서 다음 시간에 가져오세요. 뭐라도 촬영한 거 알았죠? 예.